주가가 여전히 현찮은 이유는 내년에 수익성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주가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제 무르익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모신 분은 전 모건 스탠리 이사셨죠. 더 프리미어 대표이신 강관우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모건 스탠리 전 이사셨다고 하니까 이번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하도 논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질문 하나 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뉴욕 헤드 본사 쪽하고 이 아시아 쪽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뭐 다를 수도 있죠.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뉴욕에서는 이제 글로벌 섹터 헤드가 있는 거고 네. 이제 아시아는 리저널 섹터 헤드가 있어서 리저널 섹터하고 한국하고 이제 조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글로벌 쪽하고는 조금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오는 리포트 투자 의견하고 네. 이쪽 아시아에서 나오는 투자 의견하고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은 HBM 관련 AI 쪽 관련해서 아주 괜찮은 것 좋게 같은데.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서는 HBM 쪽에 방점을 둔 게 아니라 오히려 레가시 D램 쪽에 방점을 두고서 자꾸 이 리포트를 쓰다 보니까 우리 시장한테 계속 지금 악영향을 주고 있고 오늘도 또 악영향을 준 건데 네. 사실은 지금 주가는 두 가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다 꺾어놨지만 사실은 추석 지나고 나와가지고 SK하이닉스는 엄청나게 당일 중으로 빠지다가 그 뒤로 오히려 올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주가 12만 원이라고 내려놨는데 지금 뭐 18만 5천 원도 지금 넘어간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HBM 비중이 아직까지는 많지 않고 그쪽에서 이제 진행되는 속도가 생각보다 늦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3분기 실적으로 올라오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차별화된 지금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좀 차트를 하나 좀 화면으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연초부터 제가 이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왔는데 빨간 표시로 된 게 SK하이닉스고 삼성전자는 이제 파란 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이 녹색으로 된 게 지금 어제 현재 이렇게 주가인데 주가의 기준은 이제 간격 차인데 하이닉스는 연초 대비해서 한 30% 지금 올라와 있는 꼴이고 네.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한 뭐 17, 8% 이렇게 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두 회사의 격차가 한 47% 정도 연초 대비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게 벌어지고 있다. 오늘 뭐 더 벌어졌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뭐 50%까지 좀 더 벌어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업체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가 그렇죠. 복합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를 우리가 뭐 유튜브나 뭐 일반 경제방송이나 제가 듣고 있으면 거의 똑같은 그냥 반도체 회사로만 이렇게 치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복합적인 IT 기업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나오는 그 ROE라는 걸 좀 더 세밀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미 그게 이 사업 잘 되면 저쪽이 안 되고 이쪽 좀 잘 되면 이쪽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ROE라는 게 과거에 많이 올라갈 때는 뭐 15%, 20% 이렇게까지 이익이 많이 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10% 가기도 벅차다. 이런 삼성전자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뭐 영업 이익이 조금 뭐 HBM 기여분이 많아진다고 해서 조금 좋아진다고 해도 ROE라는 게 10%밖에 안 가요. 네. 근데 이 SK 하이닉스는 과거에는 이 반도체의 그 순환 시클리켈라트 이것 때문에 상당히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순환적이냐. 최근에도 뭐 23년도에 영업실적이 완전히 엉망했잖아요. 24년 되니까 또 완전히 다른 회사가 돼버렸잖아요. 25년도에도 조금 더 좋아질 거다. 근데 뭐 모건 스탠리 이제 션 킴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는 거는 상당한 순환적인 사이클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공급이 많아지고 중국이 쫓아오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빠지겠죠. 그렇게 보는 거고
SK 하이닉스 국내에 있는 이제 애널리스트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항상 지금 요즘 얘기하는 게 차별적인 행보를 보일 거다. 그 이유는 HBM 비중이 많아지고 여기에서 이 기어가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DDR4 이쪽에서 조금 가격이 빠질 수는 있어도 DDR5나 아니면은 HBM 쪽에서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블렌디드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 기준으로는 금년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삼성전자도 공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SK 하이닉스는 순수한 반도체 업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은 PBR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PER로 봐도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포워드 기준으로 하면 뭐 5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5배, 6배 뭐 보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다릅니다만은 삼성전자는 포워드 기준으로 봐도 10배가 넘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PER 기준으로도 이제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최근에 저 주가 간극이 저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 차트 하나 또 보실까요? 네. 이게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가 하염없이 계속 내리잖아요. 네. 내리는 게 딴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줄창 팔아대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숫자를 보니까 벌써 23년 말 현재로 지금 복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흥분해서 막 사다가 자기들이 지금 막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국면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7월 중순 이때부터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많이 팔아놨는데 오른쪽에 SK 하이닉스 보면은 그림이 좀 다르죠. 오른쪽에도 쭉 내려오는 그림이 있다가 먼저 돌려 세웠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지분율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가가 좌지우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순환적으로 봤을 때의 그런 순환성이나 아니면 수익성으로 봤을 때의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서로 너무 달라져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 삼성전자의 뭐 ROE라는 게 내년으로 아무리 좋게 봐도 10%입니다. 근데 오늘 어디 그 KB증권인가 어젠가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보통 삼성전자를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할 때 역사적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PBR이 얼마였기 때문에 얼마면 최하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거의 뭐 90% 이상 리포트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 나온 그 KB증권 리포트를 이제 유심히 보니까 거기는 ROE 대비 또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주주들이 코스트를 지금 물고 있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이제 PBR이라는 걸 산출을 해 가지고 이제 목표 주가를 적당히 산출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 ROE 대비 COE 여기에 적용하는 ROE라는 게 여기는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15%는 중장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15%를 기준으로 해놨어요. 실상은 내년에는 10%나 10%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ROE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지금 역사적 기준으로는 1.0배를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하회를 했어요. 오늘 기준으로 하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여전히 현찮은 이유는 내년에 수익성 더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우려가 주가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밸류에이션 최하단 정도 근처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초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의 그 손실률이 10% 중반이 더 깨져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10% 중반 이상으로 지금 벌었어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똑같은 펀드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고 하이닉스를 샀다. 근데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 100 사면은 여기는 한 20 정도 사겠죠. 네. 그거를 했을 때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조차도 삼성전자를 너무 이렇게 막 사놔가지고 너무 많이 손실률이 사놨다. 10% 정도 지금 깨져 있다. 우리 로스컷이라고 하는 로스컷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뮤추얼 펀드 같은 데서 장기 펀드들이 크게 산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이 샀는데 금년 초부터 대비해서도 많이 샀습니다만 왼쪽 차트 보시면 작년에 하반기에 들면서부터 여기서 또 흥분해가지고 사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저것까지 감안하면 아직도 팔 물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하이닉스도 연초 이래로 샀던 거를 다 토해놓고 돌려놨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돌릴 수가 있다. 어느 순간에 이제 되돌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여전히 손실 구간이기 때문에 로스컷도 언제든지 더 밀려 나올 수도 있고 그들만의 또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저희가 8월 5일 날 아주 블랙 먼데이 할 때도 보면은 N 캐리 자금 그렇죠. 관련돼서 그냥 로스컷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물량이 지금 줄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샀던 물량까지도 지금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조금 우려가 있는 반면에 오른쪽에 차트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PBR 아까 말씀드리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삼성전자의 추정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네. 2배에서 3배 정도가 높아요. 25년도도 그렇고 26년도도 그래요. 지금 컨센서스로 나오는 걸 보니까 25년도에 삼성전자 ROE는 10%밖에 안 되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30%나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하는 회사니까 뭐 순환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HBM 반도체의 매출 비중, 수익 비중이 많아지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전사적으로 버는 수익성의 3배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 회사는 사실은 프리미엄을 밸류에이션 쪽으로 더 받아야 되는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 PBR이 1.0이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제가 볼 때는 한 2.5 내외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다. 26년에도 약간 ROE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때도 한 25% 정도 번다. 그러면 이렇게 큰 회사가 사실 ROE 25%, 30% 번다는 건 상당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은 제조업체들 영업이익률 평균이 5%, 잘해봐야 10%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뭐 DRAM 부분에서 뭐 40%, 거기 이제 HBM이 이제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내외로 지금 벌고 있는 회사로 이미 변모를 했고 이게 순환적이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모건 스탠리에서 뭐 아시아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션킴이라는 애널리스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쪽에는 너무 레가시 그쪽을 강조하면서 어쨌든 주가적으로 맞춘 면은 있지만은 SK 하이닉스는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다른 방송국 가서도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반성문 쓸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다. 12만 원으로 반토막 이상으로 그게 내놨었잖아요. 너무 파격적이었거든요, 그게. 파격적인 걸 떠나가지고 너무 무지막지하게 내려놓은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순환적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목표 주가를 깎았는데 당일날 뭐 한 14만 원 중반대까지 10% 이상 빠지다가 지금 18만 5천 원 이상으로 지금 회복돼 있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또 많이 사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이듯이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사들어오고 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는 모건 스탠리가 어쨌든 레가시 DRAM 그러니까 DDR4에 대해서 우려를 한 거는 삼성전자에서 상당히 주가에 반영된 게 일정 부분 맞았지만 하이닉스에는 전혀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모건 스탠리가 목표 주가로 한 게 7만 6천 원인가 네. 7만 원 중반대예요. 지금 목표 주가 대비 6만 원이 상당히 깨졌으니까. 깨졌잖아요. 그러면 목표 주가 대비 그 리턴이 그러니까 앞으로 주가가 오를 게 20% 이상 되잖아요. 그렇죠. 30%까지도 된다고 지금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표 주가를 더 내리든지 아니면 투자 의견을 올리든지. 근데 여기가 아마 이퀄 웨이트라고 해놨을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언더웨이트 이렇게 해놨을 건데 제가 볼 때는 SK 하이닉스는 더블 다운그레이드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두 단계를 이렇게 떨어뜨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쪽에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두 개 모두가 됐든 이쪽은 이퀄 웨이트가 아니고 오버웨이트로 올리든지 아니면 목표 주가를 다시 깎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다가 뭐 이퀄 웨이스를 올리든 오버웨이스를 올리든 타겟을 올리든 뭔가 액션이 있을 겁니다. 근데 당분간은 그냥 계속 지금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SK 하이닉스 이제 잠정 실적이 곧 나오는데 그것마저 보고 아마 목표 주가를 조정하고 투자 의견도 조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인가요? 반도체 뭐 겨울이 온다 이런 리포트 나오면서 그 목표 그거 얘기 나오고도 한참 있다가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착시 현상을 갖는 게 그게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다가 1년 후에 가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밀린 것이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뭐 반성문 같은 리포트가 또 나왔다라고. 그렇죠. 예, 반성문 같은 걸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 가서도 반성문 쓸 일이 또 있을 거다. 이번에 또 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반도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반도체라고 얘기하지 말고 레가시 D램 쪽하고 HBM 쪽하고 지금 양극화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양극화가 된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단순하게 그 HBM 쪽에서의 이 부진, 우리 소위 HBM3 이 12단 이것에 대한 그 불확실성 이것 때문이라고 봐야 될까요? 벗어나오는 수익성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아무래도 뭐 HBM 쪽에서 이제 리더로서의 포지션을 뺏긴 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경영진에서 계속 우리 이거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퍼니시 그러니까 응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시가총액의 25% 근처까지 이렇게 육박했던 회사인데 제가 이제 그림 하나 그려왔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20%까지 내려왔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고 이렇게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게 올라가려고 해도 지금 지수적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럼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이제 무르익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들이 오늘도 뭐 하이닉스도 사고 유한양도 사고 다른 것도 많이 사지 않습니까? 최근에 2차 전지주도 많이 샀고 바이오도 많이 샀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럼 팔고 떠나는 셀코리아냐? 그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니고 삼성전자에 국한해 가지고 그리고 관련된 주식들을 좀 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렇게 차트 보시면 거래 대금이 좀 약해지고 있어요. 특히 그렇죠. 코스닥을 제가 왼쪽에 파란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11조 원까지 갔다가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죠. 최근에 9조 원까지 이제 밀려 내려왔는데 코스피는 좀 다릅니다. 코스피는 버티고 있죠. 11조 원대에서. 왜일까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신용으로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많이들 걱정하더라고요. 신용으로 사고 있는 게 문제다. 신용으로 사고 그것도 있어요. 개인들이. 네. 버티겠다 이거죠. 근데 오늘 사실 심리적 지지선이 6만 원대가 좀 깨지면서 패닉에 좀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퍼센트로 보면은 얼마 안 되니까 패닉 정도는 이미 패닉할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여기서는 패닉이 나오려면 추가로 신용으로 샀기 때문에 한 20% 더 빠지면은 패닉이 나오겠죠. 근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그렇죠. 같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워드 PBR로 0.98배나 0.99배 이 정도에 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뭐 금융위기가 있고 해도 거기까지는 여기서부터 추가로 20%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는 시간을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은 버티는 전략. 예, 버티겠다. 이게 뭐 신용 이자 뭐 그리고 여기서 손실률 계산해서 그거보다는 리스크 앤 리워드라고 하잖아요. 리스크가 이런 정도 있는데 리워드 그러니까 이걸 3개월, 6개월 가지고 있었을 때 리워드는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래? 그러면 조금씩 사볼까? 그래서 뭐 조금씩 분할해서 사는 분도 있고 뭐 6만 원 떨어지면 뭐 왕창 들어오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각자의 나름의 이제 계산으로 사는 건데 어쨌든 신용을 지금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거래 대금이 그나마 코스피는 좀 견뎌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많은
이제 패널들 오셔가지고 시장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거를 시장 거래 대금을 보면 사실은 이 두 양시장 지금 해가지고 한 20조 정도 시장 거래 대금이 되는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이. 네. 근데 이것조차도 몇 년 전 대비해서 보면 이미 2배가 높아요. 2배가 많이 올라와 높은, 있다. 많이 올라와 있다. 개인들의 시장 참여가 상당 수준 올라와 있다. 다행인 것은 신용이 어쨌든 8월 날 그런 블랙 먼데이도 있었고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신용들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신용 매매 관련된 리스크는 현저히 줄어드는 거는 맞다.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을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 코스피 쪽은 2.3% 정도 연초 대비해서 이렇게 네. 빠져 있습니다. 참 한심하죠. 오른쪽 보면은 전 세계가 다 올랐어요. 그러게요. 심지어 중국마저 좀 튀어버려가지고 우리가 꼴찌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중국 상해 심천, 홍콩 항생도 우리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오른쪽 차트를 제가 계속 이제 유지를 해오고 있는데 몇 년 동안 보면은 우리나라 저 퍼포먼스 수익률 차트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항상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었어요.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 보면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은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비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수익률이 그 정도는 됐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뭐 완전 꼴찌까지 갔는데 그 중에서도 코스닥에 지금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10% 정도 이제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이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봐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도 오래 했고, 뭐 리서치 헤드도 오래 했고, 그래서 볼 때 항상 숫자를 좀 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다른 어떤 분보다도 제가 이제 숫자를 좀 오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듣는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네. 뭐냐면은 코스닥이 돈 버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아, 그걸 좀 잡아가지고 외국인들이 패대기 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그 코스피가 우리가 뭐 PBR이 얼마다라고 할 때 항상 1.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워드로 얘기할 때는 포워드라는 거는 12개월을 미리 앞당겨서 내년 거를 보면서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봤을 때 지금은 0.85밖에 안 됩니다. 네. 1배도 안 돼요. 1배도 안 되는데 코스닥이라는 쪽은 그거의 2배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몰려가지고 매일 매매하잖아요. 그렇죠. 뉴스 뜨면은 모멘텀 뜨면 테마. 가잖아요. 테마 가면은 뭐 경제방송국 1번부터 해서 10번까지 모든 이제 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 이거 뉴스 좋은 거 나왔습니다. 갈 겁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모든 주식들이 다 똑같은데 100주가 거래됐어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이 100주를 샀기 때문에 100주가 거래된 거죠. 그렇죠. 반대편에서는 100주를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팔아요, 100주를. 무조건 팔게 돼 있어요. 매매가 성립을 하려면. 그러니까 누구는 모멘텀 보고 사고 있지만, 뉴스 보고 사고 있지만, TV 보고 사고 있지만, 누구는 뒤에서 팔고 있어요. 그게 뭐 영풍 이슈가 됐든, 고려아연 이슈가 됐든, 뭐 티웨이 이슈가 됐든, 누구는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들이 열심히 몰려가가지고 지금 뉴스 모멘텀을 쫓아가고 하지만 누구는 2차 전지 사서 똑같은 뉴스인데도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샀습니다. 누구는 손해보고 누구는 이익보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러면 공격적으로 팔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판 경향이 좀 있을 거다. 왜? 수익성이 안 되니까 모멘텀을 올라오면 그냥 뭐 파는 거예요. 올라오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코스닥이 아직도 그 연초 대비해서는 저렇게 성적이 좀 안 좋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런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좀 일어나 줘야지 어떻게 이제 이게 복귀가 될 텐데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져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좀 우려를 섞인 이제 말로 개인들이 삼성전자 신용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여러 분들이 그 생각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겠느냐. 사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고점에서 누가 팔았게요?
개인들이 다 팔았어요. 스마트했죠 이번에. 스마트했어요. 요번에 지금 밑에서 저가 매수로 계속 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다 물렸거든요. 몇 년 동안 물려있던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막 폭풍 매수를 하던 외국인들이 지금 다 물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너스 15% 이상 지금 손실을 보면서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줍줍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개월 걸려서 이렇게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로드맵상으로 HBM3나 HBM4나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실행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아마도 뭐 이제 지금 벌써 찬바람이 불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금년 말도. 그래서 한 11월, 12월 가면서는 돌아서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최근에 2차전지 돌아설 때 주가 무섭지 않습니까? 바이오도 올라갈 때 보면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최근에 중국 경기 관련주들도 올라갈 때 보니까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반등세를 기대하면서 사는 개인들이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 중에 그게 좀 와닿네요. 그 주주들의 응징, 외국인 투자자들의 응징. 왜냐하면 사실 삼성전자에서 HBM 관련해서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금방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올 초서부터 계속 한 달 분기 늦춰지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건 저는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데피티 헤드를 했었는데 그때랑 지금랑은 이제 차이가 많죠. 근무 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고 딴 것도 멘탈적인 것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삼성은 1등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1등 못하면 혼나고. 근데 그때 어쨌든 일하는 게 재밌어가지고 거의 뭐 365일 중에 거의 뭐 일하는 날은 거의 12시에 퇴근했던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저는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몇 시에 퇴근하는지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러면 대만이나 중국에 있는 노동자들은 몇 시에 퇴근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삼성전자보다는 더 일을 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대만에 TSMC 있잖아요. 삼성전자보다 뭐 파운드리나 뭐 비메모리나 이쪽도 상당히 앞서 있잖아요. 그렇죠. 앞서 있는데 일도 더 해? 수율도 더 많이 나오는데? 근데 수율도 더 안 나오고 뭐 뒤쳐져 있는데 뭐 1년이나 1년 반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더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모건스탠리 션 킴이라는 사람이 DDR4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지금 대량 공급하기 시작했다. DDR4 그랬죠. 가격 쭉쭉 빠질 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DRAM 현물가도 쭉 빠지고 막 그랬잖아요. 고정 공급가도 뭐 마이너스 17%, 18% 이렇게 밀리는 이런 모습도 보이고 그러는데 어쨌든 레가시 DRAM이기는 하지만은 거기도 뭐 아마 밤잠 안 자고 찍어내고 그러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멘탈로도 그렇고 피지컬리도 그렇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좀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네.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벌 거 다 봤다. 그 제가 녹색 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0.8배 수준에 저렇게 가면은 언제든지 돌아서는 게 우리나라 코스피였습니다. 네. 그래서 위기 국면에 이렇게 항상 돌아서는데 제가 이게 차트가 뭐 1년 남짓한 이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만은 제가 15년짜리 차트도 이렇게 계속 이걸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봐도 0.8배 정도 오면은 돌려 세워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돌려 세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신데 제가 볼 때는 하방보다는 앞으로는 좀 상방적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보셔도 좋겠다. 그러나 조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는 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시간을 좀 걸릴 수 있다. 그 점은 유념하시면서 좀 배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죠. 바뀌는 주도주를 우리 포트폴리오에 갖고 올 수 있게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주도주 같은 경우가 뭐 천차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이게 뭐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올 수 있냐, 길게 뭐 말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함께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주도주를 우리 포트에 가지고 오지 못한다고 하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VOD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큽니다. 그 안에서 오늘의 전략이 내일의 전략이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2회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변화되는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여태까지 제가 보여줬던 결과물이 담겨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 저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